엄청 딱딱해요. 튕길 정도로 여기가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깨를 펼 게 아니라 어디를 펴야 된다? 이 상완 이두근을 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느낌 어떠세요? 처음에 눌렀을 때 엄청 아팠는데 네. 이제 풀어주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원래는 길게 서 있을 때만 이렇게 발 뒤꿈치가 아팠는데 네. 요새는 그냥 잠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발 뒤꿈치가 좀 양쪽 다 아프세요? 아니면 왼쪽이 더 아프세요? 양쪽 다 아픈데 왼쪽이 더 심하게 아프시고요. 그럴 때 옛날에는 그냥 일자로 걸었는데 요새는 왼쪽 다리가 이렇게 약간 팔 바깥으로 돌아가는 느낌. 밖으로 이제 제 취미가 수영인데 수영 이제 하다 보면은 원래는 어깨가 하나도 안 아팠었는데 네. 요새는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내릴 때가 어깨가 이제 아프더라고요. 아, 네. 이쪽 어깨가 특히 아파가지고 잘 이제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앉아서 공부를 하다 학생이시죠? 하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깨랑 이렇게 목 뒤까지 이렇게 너무 아프죠? 네,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통까지 와가지고 아이고야. 네. 나 얘기만 들어도 내가 아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아, 네. 앉아서 그런 건가?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궁금해서 와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제가 항상 마음에 되게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이게 끝이 없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뭐 공부가 끝이 어디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시간을 써서 가야 되는 건데 그 끝없는 걸 하다 보는데 몸이 계속 아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이 아프다는 얘기가 들을 때마다 남 얘기 같지 않아서 너무 진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원인은 아주 간단해요. 공부하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건데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습관이 영향을 주는데 자, 첫 번째. 이게 발 뒤꿈치가 아픈 건 이 발목으로 내려가는 무게 중심이 이 발등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 발등으로. 근데 이 발등으로 안 떨어지고 발등에서 살짝 밑으로 이렇게 제가 무릎이 앞으로 가면 발 뒤꿈치 쪽으로 가겠죠. 무게 중심이. 근데 얘가 너무 펴도 뒤로 가겠지만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오면 뒤쪽으로 가거든요. 무게중심이.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분은 무게중심에서 이 뒤꿈치로 가야 되는 무게중심이 이 앞쪽에서 제대로 못 받아주니까 뒤쪽으로 가는 게 너무 뒤로 밀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허벅지가 요 앞쪽의 무게중심보다 뒤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지가 앞이 이렇게 헝퍼짐한 거예요.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허버덕하고 표현하거든요. 여기가 펑퍼짐한 건 뭐다? 이 사람이 너무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옷이 여기 많이 죽어 있죠. 이쪽으로 한쪽으로. 그래서 여기의 주름보다 여기 주름, 여기 살짝 한번 들어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주름이 더 많이 잡혀요. 여기 주름이. 근데 여기는 주름이 좀 덜 잡혀. 똑같이 잡히긴 하지만 얘는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살짝 공부할 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살짝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게 영향을 주고 두 번째 목 어깨가 계속 아픈 건 요 선을 보시면 돼요. 이 옷선. 원래는 요 선이 어디 있어야 되죠? 약간 뒤로 있어야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옷선이 앞쪽으로 간 거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있는 거냐면 이 쇄골하고 목에 있는 여기가 이렇게 앞으로 꺾인 거예요. 제가 이 손을 이렇게 꺾습니다. 뒤로. 이렇게 뭐 뒤에 지갑을 꺼내거나 뭔가 이렇게 뒤를 뒷짐지듯이 딱 가면 이 어깨하고 쇄골이 어떻게 되죠? 뒷짐지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나오죠. 여기 앞으로 나오지. 이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팔이 뒷짐듯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이 상태로 앞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뒀을 때 나는 뒷짐지는 거 많이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요. 팔을 보니까 팔의 각도가 얘가 뒤로 가 있어요 벌써. 이 팔을 딱 놓으면 일자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팔 상완뼈라고 하는 상완골이라는 뼈가 이미 벌써 뒤로 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팔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잘 때 어떻게 자? 맨날 불편해서 이루고 자. 내가 자다가 팔이 자꾸 배 위로 올라온다? 난 모르고 맨날 이루고 자. 왜? 팔이 상완골이 뒤로 빠진 거죠. 그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 살짝 그렇게 보이죠. 지금 팔 자체가. 약간 뒤로 빠져서 뒷짐지듯이 한 거죠. 그런 분이 배영한다고 뒤로 돌리려니까 이게 자꾸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 팔이 펴지면서 이 어깨가 앞쪽으로 오고 그리고 어깨가 뒤로 가줘야 이 위치가 맞는데 되게 어색하죠. 왜? 이쪽에 있는 근육들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겁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면 괜찮으실 건데 자, 힘 빼보실게요. 해서 팔이 지금도 보시면 약간 뒤로 가죠. 그래서 그런 거라 그거 해결하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자, 천장 바라보고 눕겠습니다. 자, 요렇게 누워서 있을 때 보면 이 대부분 어깨가 말려 있는 분들은 이 어깨에서 잡고 있는 근육들이 쇄골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이 쇄골이 짧아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런 케이스가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눌리죠. 또는 공부할 때 이게 팔걸이를 올리거나 밥 먹을 때 나도 모르게 팔을 자꾸 올려.
그러면 이 쇄골이 자꾸 짧아지거든요. 여기 사이 간격이 좁아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여기 부분만 앞으로 말린 거예요. 우리가 걸레를 이렇게 짜듯이 얘가 말리면서 앞으로 온 거고, 그러니까 팔은 뒤로 뻗어지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팔이 뒤로 가면서 얘가 앞으로 말렸기 때문에 이 위에 붙어있는 상완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의 텐션이 높아져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 팔꿈치를 열었을 때 요 위쪽에 있는 요 팔에 주름이 하나 있거든요. 요 주름 위로 얘를 한번 눌러봐. 이렇게 누르면 아프다고 그래요. 이게 상완 이두근의 텐던, 건 부위거든요.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줄이 있고 그 바로 윗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팔이 두 개 다 그러겠죠? 한쪽만 그러진 않겠죠, 이분은? 그럼 여기를 또 누르면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딱딱하고 아파요. 바로 요 주름의 위에 부분, 이거 보세요. 엄청 딱딱해요. 튕길 정도로 여기가 많이 딱딱하죠?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깨를 펼 게 아니라 어디를 펴야 된다? 이 상완 이두근을 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 이두근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지긋지긋한 엘보 통증, 팔꿈치 통증이 바로 이 근육이 짧아지면 오는 건데, 얘가 상쇄되는 게 누구냐면 여기도 옷도 땡기지만 이 밑에도 셔츠가 당기면 같이 올라오듯이 손등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쓰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팔꿈치가 아프다, 지긋지긋한 엘보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한번 만져보고 이 상완 이두근을 만져서 여기가 땅땅하다 그러면 하나 더 확인할 게 뭐다? 손등에 연결되어 있는 요 사이에 뼈에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이게 손등 딱 올리면 튀어나온 뼈 있죠. 이 뼈의 사이를 한번 이렇게 눌러봤을 때 으그덕거리고 아픈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테니스 엘보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근육입니다. 염증이 생기고 팔꿈치 인대에 통증이 나오는 건 결과물이고 왜 그렇게 됐는가 보면 이런 자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풀어줍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연필 잡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아픈 경우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은 이유도 젓가락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젓가락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립이 다릅니다. 일반 포크를 쓰는 그립과 젓가락을 쓰는 그립이 다 달라. 중국과 일본은 이 끝부분이 두껍죠. 그러면 그립이 다르게 잡고요. 우리는 요 그립을 요렇게 잡는 그립이에요. 이 상태에서 뭘 써요? 글씨를 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팔꿈치나 이런 데가 좀 아픈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립의 문제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훨씬 괜찮고, 학생들 집에서 공부하거나 뭐 이런 고등학생들도 만져보면 손목뼈가 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 있거든요. 매일매일 풀어주세요.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자, 지금 어떠세요? 아까보다 좀 더 낫죠? 여기 바로 여기 튀어나와 있는 뼈 사이 공간입니다. 요 사이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 양쪽 다 아프시니까 양쪽 다 봐야겠죠? 자, 여기도 같이 풀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시계까지 차고 있으면은 가끔가다 이게 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많이 아프시면 시계는 살짝 느슨하게 푸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게 손목뼈가 아프거나 손목에 통증이 있다,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면 반드시 마사지 해주시면 좋다. 자, 지금 어떠세요? 훨씬 낫죠? 괜찮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상완 이두근의 여기를 만져도 어떠세요? 아까보다 더 아파요. 좀 부드러워졌죠? 여기도 한번 만져볼까요? 괜찮죠?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완 이두근이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 삼각근이라고 하는 요 근육이 있거든요. 요 근육 안으로 들어가면서 쇄골에 붙어있는 견갑골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 쇄골 있는 데를 누르면 많이 아파하세요. 쇄골 있는 데 누르면 많이 아파하세요. 그게 뭐다? 이 어깨와 연결되어 있는 목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짧게 올리잖아요. 이 근육이 곽인장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연결된 게 등 쪽으로 보면 요 자리. 날개뼈 사이에 통증도 같이 오거든요. 날개뼈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목 어깨가 아픈 게 여기도 아프신 거거든요. 그게 얘랑 같이 세트로 이 팔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풀고 나서 이 근육이 풀릴 수 있는 얼굴을 풀어야 되는데, 이 얼굴 중에 특히 이 턱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턱의 주름, 여기 이렇게 팔절주름 이렇게 내려오는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밑에 있는 아랫니의 송곳니를 한번 만져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송곳니가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랑 여기가 엄청 아프죠? 요 송곳니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송곳니 부분을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 우와, 아파라. 우리 자갈턱이라고 해서 여기 주름지는 그 바로 윗부분입니다. 내가 자갈턱이 있다 그러면 그분도 요 근육들이 긴장도가 높은 겁니다. 이 근육의 긴장도가 높다는 얘기는 표정을 지을 때 요 표정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학생이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호흡 편하게 들여마시고 내쉬고 됐다. 아까보다 어때요? 괜찮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 송곳니가 나와 있는 요 부분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부어져 있던 애가 했을 때 여기 입꼬리가 올라가게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입꼬리 올라가듯이. 그래서 얼굴도 사실은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는 입꼬리가 내려와 있으면 지금은 이렇게 올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 쓴 것처럼 이렇게 끌려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이 턱선에 있는 입꼬리가 만나는 어금니 쪽을 눌러봅니다. 와, 여기도 엄청 굳었어요, 지금. 느껴지시나요? 아프죠? 이게 지금 얼굴들이 전체적으로 다 굳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호흡 편하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후. 그러면 여기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어디까지 따라가? 팔자주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거까지 한 다음에 팔자주름까지 풀어줘야 돼요. 자, 호흡 편하게. 자, 지금 느낌 어떠세요? 자, 한 번 더 호흡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요것만 해도 일단 어깨 등이 편한 느낌 받으실 겁니다. 자, 지금 느낌 어떠세요? 괜찮죠? 그러고 나서 이제 콧볼이 옆에 있는 팔자주름이 시작하는 요 자리를 만져봐요. 그럼 벌써 여기가 딱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 어깨 긴장도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얼굴 표정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거울 보고 모두 해야 된다? 표정을 웃는 연습을 또 하셔야 돼. 그래야 이 목의 어깨의 긴장도가 같이 내려갈 거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자, 지금 느낌 어떠세요? 아까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웃을 땐 또 어디가 웃어야 되죠? 눈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눈이 올라가야 되니까 어디를 같이 풀어준다? 눈썹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눈썹. 여기 아프죠? 왜? 여기가 표정이 다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요 눈썹을 풀어줘야 됩니다. 요렇게. 자, 다시 눈썹을 풀어줍니다. 그럼 개안한 듯 눈이 확 펴질 겁니다. 자, 여기 눈썹. 표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요 눈썹을 만져보면 눈썹이 다 굳어 있어요. 됐다. 자, 다시 요렇게. 아까부터 좀 풀린 느낌 나나요? 어렵지 않아요. 요 눈썹을 이렇게 돌리면 돼요. 눈썹을. 아니면 눈썹을 이렇게 밀어도 되니까 눈썹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됐죠? 자, 요렇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눈이 어때요? 훨씬 확 떠지죠? 눈 쌍꺼풀이 탁 들어가면서 더 잘 떠지는 느낌 나실 거예요. 그러면 목의 긴장도가 같이 풀려요. 왜요? 아까보다 안 아파요. 아까보다 안 아파요? 네, 여기 말랑말랑해졌죠? 그 다음에 양쪽 등 쪽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자 힘 빼고 만져보면 어때요? 훨씬 낫죠? 요렇게 몸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요것들이 먼저 풀고 나서 날개뼈가 닿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배영 연습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제가. 자, 배영을 시킬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엄지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엄지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좀 빼시고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일자로 쭉 간 다음에 어거지로 놓지 마시고 얘를 쭉 팔이 떨어지게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얘가 팔이 이렇게 살짝 도는 느낌으로 할 거거든요. 이렇게. 자, 집에서 한번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어깨가 자꾸 충돌이 나거나 어깨에 문제가 있다, 내가 말린 것 같다 그러면 이 수영 배영하듯이 하는 건데 얘를 이렇게 쭉 올려서 먼저 느끼셔야 돼요. 이게 90도까지 간 다음에 팔이 쭉 내려가서 최대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이렇게. 지금 느껴지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 엄지가 쭉 바닥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차렷하고. 됐죠? 엄지가 기준입니다. 엄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중심을 가서 내려가서 쭉 따라가고 최대 무게를 느껴. 무게를 느껴서 갈 수 있는 만큼 가. 갔죠? 가면 얘가 이제 손바닥이 하늘을 보이면서 이렇게 90도까지 왔다가 이렇게 와서 90도 이하부터 이렇게 탁 붙어. 여기에 차렷하듯이. 다시 또 쭉 가서 무게를 느끼세요. 무게를 느껴서 갈 수 있는 만큼 가볼게요. 해서 쭉 피고 다시 쭉 따라와서 90도 되면 엎어져서 이렇게 차렷. 보이죠? 요 동작들을 하면 견갑대가 날개뼈가 이렇게 붙습니다. 뼈에. 그 느낌을 걷어가셔야 돼요. 해서 쭉 가다가 하는, 이 배영하는. 이제 걸리는 느낌 없을 거거든요. 다시 또 쭉 가고 요게 먼저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됐다. 아까보다 이제 범위가 더 많이 가거든요. 보세요. 점점 아까보다 점점 더 팔이 더 뒤로 가는 범위가 많아질 거예요. 한번 또 천천히 가볼게요. 갈 수 있는 만큼 한번 가볼까요? 봐요. 벌써 여기까지 나오죠? 각도가 벌써 바닥에 닿죠? 요렇게 해서 쭉 가다가 차렷해서 가고. 자, 지금 또 갑니다. 다시 보세요. 쭉 해서 최대 범위까지 가볼까요? 그렇지. 봐봐. 여기까지 거의 나오죠? 이렇게까지 가야 돼. 됐죠? 다시 한 번 더 쭉 해서 갈 수 있는 만큼 가볼까요? 무게를 최대한 느끼고. 좋아요. 요렇게 하면 날개뼈가 안으로 탁 붙는 느낌 나실 거예요. 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깨 등이 펴지면서 이 발로 내려가는 무게중심도 너무 뒤로 처지지 않고 제대로 발 등으로 떨어질 겁니다. 느낌 괜찮으세요? 네.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한번 팔만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없이 쭉 갔다가 최대로 갔다가 보세요. 차이 확 나죠. 하고 가보고 똑같이. 자, 다시 한 번 더 쭉 가고 이게 등이 굽으면 이게 최대로 가지를 못해요. 가다가 지금 들 가죠. 확실히 들 가죠. 하고 내렸다가 가고. 몇 번 정도 하면 되겠다? 10번 정도. 자기 전에. 그리고 똑바로 누워서 해야지. 앉아서 하시면 안 돼. 앉아서 하면 다른 데가 보상 동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작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누워서 그냥 내가 배영한다 생각하고 이 엄지손이 쭉 갔다가 최대의 무게를 느껴서 내려갔다가 쭉 같이 돌면서 가는 거죠. 오른쪽에도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이해되죠?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오른손 봐봐요. 그냥 쭉 가봐봐. 훨씬 많이 가지. 이거 봐요. 확실히 다르죠. 운동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느껴지시죠? 요걸 집에서 매일매일 하시면 어깨도 내려오고 이 팔꿈치에서 여기 있는 이 상완 이두근의 텐던이라고 하는 건이 부드러워지면서 텐션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 공부할 때 이제 아팠던 목, 어깨의 긴장이나 통증은 좋아지시게 될 겁니다. 느낌 어떠세요? 진짜 처음에 눌렀을 때 엄청 아팠는데 네. 진짜 풀어주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신기하죠. 이게 어깨도 보면 옷의 어깨 선이 뒤로 뒤집어진 거 보이세요, 이제? 아까는 어깨 앞쪽에 있었는데 지금 선이 뒤로 뒤집어졌거든요. 이 어깨가 굽은 등과 이 목과 어깨의 긴장도가 풀리면서 이 옷이 뒤로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상완 팔뼈가 이제 가운데로 오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팔이 앞쪽으로 갔던 모습들이 일자로 오면서 이 라인이 잘 맞거든요. 그러면 이 옷도 아까보다 덜 펴지는 느낌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